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내게 던진 말입니다. 차갑고 무정한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분식집에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모아온 돈, 그 모든 걸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몰랐죠. 며느리의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들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서가 엄마가 미안해. 매일 새벽 분식집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 말을 혼자 중얼거립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지 말이죠. 그때 나는 25살이었습니다. 어린 민석이는 겨우 돌이 조금 넘었죠. 남편의 주먹이 날아올 때마다 나는 몸을 웅크렸지만 정작 두려운 건 내 아이가 다칠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울고 있는 민석이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나서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어.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민석이를 안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쫓아와서 우리 둘 다 해칠까 봐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간 사이 울고 있는 민석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는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만이 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 가사 도우미까지. 손목이 부러져라 일했지만 마음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죠. 민석이와 다시 만나서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자. 그 생각만으로 버텨왔습니다. 몇 년 전 분식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용기가 났죠. 사립 탐정을 통해 민석이를 찾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성공한 아들. 그런데 막상 만났을 때 민석이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혹시라도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민석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예솔이를 처음 본 건 민석이의 카톡 프로필을 통해서였습니다. 세련되고 예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뜻밖에도 예솔이가 받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밝고 다정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죠. 민석이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솔씨, 안녕하세요. 민석이 엄마예요. 네, 민석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정말 기뻐요. 예솔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석이가 내 이야기를 했다니. 그것도 좋게 말이죠.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렸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민석 오빠랑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며칠 후 떨리는 마음으로 민석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고층이었는데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벨을 누르자 예솔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실제로 본 예솔이는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화장도 완벽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밖에서만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정리하고 모실게요. 괜찮아요. 민석이는 없나요? 아, 민석 오빠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예솔이가 워낙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예솔이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고 민석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민석이가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죠. 김치, 나물, 조림, 국까지. 한 번 갈 때마다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싸서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 앞에서만 받아갔어요.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여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석이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가끔 민석이는 없나요? 라고 물으면 회사에 갔어요. 아니면 잠시 외출했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솔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고 민석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석이가 내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예솔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긴장됐죠.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요, 다음 주가 민석 오빠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서요. 민석이 생일이라니. 나는 그동안 민석이 생일이 언제인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어떤 선물인데요? 외제차를 사주고 싶어요. 민석 오빠가 평소에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요. 외제차라니. 얼마나 비쌀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1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회사 자금만 풀리면 바로 드릴 수 있어요. 1억 원. 내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튀김 튀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언젠가 민석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아둔 거였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오히려 기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요. 하지만 민석 오빠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요. 예솔이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민석이를 생각해주니까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우리 민석이를 위한 거잖아요.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민석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며칠 후 은행에 가서 평생 모아둔 돈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보니 정말 아까웠지만 민석이 생각에 마음을 굳혔죠. 예솔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민석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게 됐구나 싶어서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석 오빠가 차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솔이의 감사 인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한다니까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솔이에게서 연락이 뚝 끊어진 거예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묻고 반찬 부탁도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솔 씨, 안녕하세요. 반찬 만들어 갈까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에야 겨우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반찬은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는데 예솔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인터폰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괜찮아요? 뭐가 아픈 거예요? 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옮을까봐 걱정돼요.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고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예솔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예솔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석 오빠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손이 떨렸어요. 민석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민석 오빠가 죽었어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낚시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석이가 죽었다고. 내 아들이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어머님, 이미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어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가는 내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솔이가 상주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예솔씨, 어머님, 예솔이가 내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민석 오빠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영정 사진을 보니 민석이가 맞는데 관은 이미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석이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어머님, 안 됩니다. 사고가 너무 심해서 얼굴이 많이 다쳤어요. 차라리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예솔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우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민석이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물을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낚시를 갔다고. 게다가 민석이는 밤길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밤에는 운전을 피했다고 예솔이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장례를 치렀는데 내내 뭔가 꿈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는 게 맞나 싶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도 대부분 예솔이 쪽 사람들이었고 민석이 회사 동료라는 사람들도 몇 명 안 됐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예솔이였습니다. 상주로서 울기는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달까요?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에 나갔어요. 일을 하면서라도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민석이 생각이 나더군요. 정말 낚시를 갔을까? 민석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물가에만 가도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낚시라니. 게다가 밤늦게 혼자 운전해서 돌아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며칠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민석이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예솔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남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왜 있지? 예솔이는 지금 상중인데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예솔이 오빠나 아버지가 와서 돌봐주고 있나 싶어서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예솔이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경계하는 투조였어요. 예솔씨, 나예요, 민석이 엄마. 잠시 조용했다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런데 방금 전까지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목소리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니. 괜찮아요? 뭐가 아픈 거예요? 내가 죽 끓여다 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쉬고 있을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평소 예솔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네, 어머님.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상중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남자가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말입니다. 며칠 후 다시 가봤는데
이번엔 더 이상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는데 분명히 두 명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배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솔이와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석이가 죽은 지 겨우 보름도 안 됐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예솔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민석이 일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열쇠공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열쇠공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정우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화 씨? 우리 며느리 집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게 걱정돼서요. 며느리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정우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정우 씨의 말에 가슴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민석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솔이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정우 씨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역시나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해. 시간이 별로 없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우 씨도 들었는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며느리가 상중인데 이상해요. 배를 눌렀더니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예솔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예솔 씨, 민석이 엄마예요. 문 좀 열어줘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정우 씨가 나서더군요. 경화 씨 며느리분이죠? 저는 열쇠공 정우라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참 조용하더니 예솔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제가 문을 열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뒤로 물러서 계세요. 정우 씨가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서 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어. 밖에서 뭔가 하고 있어. 어떡해? 지금 어떡해? 예솔이 목소리도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딸칵,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들어가 보세요. 조심해서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보이고 계단이 보이고 그리고 어머나, 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단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밧줄에 묶인 채로. 그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분명히 민석이었어요. 민석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려는데 위에서 예솔이와 모르는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주사기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이런, 들켰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어떡해. 예솔이가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포기? 뭘 포기한다는 거죠? 나는 민석이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깨어나. 하지만 민석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약했어요. 정우 씨가 뒤따라 들어와서 상황을 보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잠깐만요. 예솔이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우 씨는 벌써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감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솔이는 계단에서 뛰어내려와 정우 씨에게 매달렸어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하지만 정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반포 레미안 1208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나는 민석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끊임없이 뺨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깨어나. 민석이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준혁이라는 남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야. 준혁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예솔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미 경찰에 신고까지 됐는데 뭘 어떡해. 그냥 체념하자.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 왔어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석이에게 달려와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하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경찰들은 예솔이와 준혁을 체포했습니다. 예솔이는 끝까지 발버둥쳤어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체포당하면서도 별로 동요하지 않더군요. 병원에서 민석이가 깨어난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밤새 병실에서 민석이 손을 잡고 기다렸어요. 눈을 뜨는 순간 민석이는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엄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석아,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어서. 민석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 민석아. 엄마가 미안해. 너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솔이와 준혁은 민석이를 감금하고 장기 밀매를 하려던 거였어요. 준혁은 의사였는데 도박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거였습니다. 가짜 장례식도 그들이 꾸민 일이었어요. 무연고 시신을 구해서 민석이인 것처럼 속였던 거죠. 관을 열어볼 수 없게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1억 원을 주신 덕분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민석 씨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예솔이가 진술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내 아들을 해치려 했다니. 재판에서 예솔이는 4년 6개월, 준혁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민석이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민석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사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민석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거든요. 그 여자는 우리를 버리고 간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게 됐어요.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민석이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무서웠고요. 혹시 또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민석아, 엄마는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민석이가 예솔이와 결혼하게 된 것도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할 때는 예솔이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점점 이상해졌다고 하더군요. 예솔이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석이를 감금한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예솔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준혁과 함께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며칠 동안 약을 타서 먹였어요. 정신이 흐릿해져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밧줄로 묶었더라고요. 듣고 있으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니. 엄마가 더 일찍 의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민석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퇴원 후 민석이는 내 집으로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위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민석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석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분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는 회사 일도 열심히 했어요. 예솔이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열정을 찾더군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석이가 수줍게 말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엄마. 그분도 엄마 뵙고 싶어 해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민석이 아침밥을 짓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볶음, 계란말이까지. 민석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해요. 엄마, 이렇게 매일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민석아. 엄마는 이게 제일 행복해. 우리 민석이 잘 먹고 나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30년 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민석이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